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밖에서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끝나는 날이군요. 오늘 일요일. 이제 다음 내일이면 또 새롭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요일 이 연휴를 잘 마무리하셔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일상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일주일을 또 시작하시는 그런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비비크림님의 그 댓글 사연으로 매사에 짜증내는 남편, 매사에 짜증내는. 근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짜증내는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키가 그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짜증을 내는 거죠. 그 짜증이 익숙한 버릇이 되어 있고 오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사소한 거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짜증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많은 분들이 이렇진 않죠. 뭐 비비크림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많은 그 가장들은 사소한 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짜증을 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짜증을 내시는 그런 가장이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장의 마음 속에는 밖에서 그 집을 부양해야 되고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이 돈 버는 것이 상당히 고단합니다. 밖에서 경쟁 시스템에서 거기서 살아남고 문제가 많은 그런 문제가 많은 상사, 동료, 후배 그 틈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초경쟁 시스템에서 살아남으면서 그 샐러리를 계속 벌고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은 그 가장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운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은 상식적인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의 의무는 그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양하는 것이 힘들고 고단해서 내가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데 왜 나를 못 알아줘?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사소한 거에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나는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밖에서 이렇게 힘들게 투쟁하면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아니, 애들은 공부도 잘 안 하고, 이 와이프는 뭐 집안일도 잘 안 한 것 같고, 이거 나만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게 살고 있다. 나만 이 경쟁 시스템에서 박이 터지게 살고 있다. 라는 보상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밖에서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 경쟁 시스템에서 이 초경쟁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박이 터지게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부응을 못 해주냐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거에 집이 좀 어지러도 짜증나고 뭐 뭔가 정리정돈이 안 되면 짜증나고 냉장고가 좀 지저분하면 짜증나고 반찬이 좀 안 좋으면 짜증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매사에 짜증을 내는 버릇이 조금씩 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내 입장도 그렇고 자식들 입장도 그렇고 그래 아버지가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니까 우리 그냥 참자. 참다 보면 이제 이게 버릇이 돼버려요. 버릇이 돼버려서 그냥 습관적으로 짜증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그렇진 않습니다만 이 비비크림의 사연을 주셨던 분처럼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비비크림의 남편을 너무 폄하시키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자, 제가 오늘 키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편 중에 폭력을 한다든가 폭언을 한다든가 매사에 짜증을 내는 그 근간에는 그 마음의 근간에는 밖에서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인 거죠.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임에도 힘들죠. 하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 있는데 구구셈을 외웠어요. 구구셈을 외워서 그 얘도 이제 2는 4, 뭐 2, 3은 6 이렇게 쭉 구구셈을 다 외웠습니다. 99, 81까지. 근데 이 학생이 내가 구구셈을 외웠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이 구구셈을 외울 때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이 들었냐고. 나는 이 구구셈 외울 때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내가 원하는 게임기도 사주고, 내가 원하는 스마트폰도 사주길 바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칩시다. 자, 그러면 물론 이 초등학교 2학년이 구구셈을 외우는데 힘들었겠죠. 2는 2, 3은 6, 99, 81까지 외우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외우기에는 수백 번을 반복해서 결국에는 구구셈을 외우게 되잖아요. 부단한 노력을 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초등학교 2학년 중에 구구셈 못하는 애가 거의 없잖아요. 이거는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 기본적으로 해야 할 거를 했다고 물론 잘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 그것을 내가 얼마나 힘드는 줄 아느냐 내가 이거 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 줄 아느냐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라고 생색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죠. 가장의 의무는요. 그 가정을 부양하고 가정을 서포트하고 그 가정이 잘 돌아가게끔 샐러리를 버는 것은 가장의 기본이죠. 근데 지금은 초경쟁 시대라고요? 아유, 그럼 구석기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구석기 시대에 돌멩이 하나 들고 죽창 하나 들고 사슴을 잡으려고 한다. 산토끼를 잡으려고 한다. 멧돼지를 잡으려고 한다. 그거 쉽습니까? 왜냐하면 사냥을 하지 않으면 식구들은 쫄쫄 굶어요. 자, 근데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 죽창 하나 들고 돌도끼 하나 들고 사슴을 어떻게 잡습니까? 박이 터지는 경쟁이죠, 그것도. 박이 터지는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 잡아야지만 가족들이 고기라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시대에 가장의 어깨는 무겁다. 그 자기가 일구었는 그 가정을 잘 부양해야 되고 잘 서포트해야 되는 것은 가장의 기본 의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밖에서 돈 벌기가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너무나도 고충스럽고 문제가 많은 상사, 동료, 후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많고 힘들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기본으로 해야 할 일이다. 초등학교 2학년이 구구셈을 외우는 것과 같고 구석기 시대 때 돌멩이 하나 들고 사슴 잡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 때 돌멩이 하나로 사슴을 잡았다 칩시다. 그 사슴을 잡고 와서 내가 이 사슴 잡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이렇게 고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라고 짜증을 낸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아우 고생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들어야 되죠. 하지만 그것을 생색낼 거는 아니다는 거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2학년 초등학교 2학년생이 구구셈을 달달달 외웠다. 그러면 아유 잘했다. 아유 잘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이 내 구구셈 다 외웠으니까 아이스크림 사줘. 게임기 사줘. 스마트폰 바꿔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 유치원에 구구셈 떼는 애도 있고 1학년에 구구셈 떼는 애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초경쟁 시스템에서 남자가 밖에서 물론 이제 맞벌이 부부도 많고 여자분이 그 집안을 부양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만 했을 때 이 남편분이 밖에서 이 경쟁 시스템 고단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돌도끼 하나 들고 돌멩이 하나 들고 사슴 잡는 거와 마찬가지죠. 별로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 돈을 벌어서 집안을 부양해야 되고 애들 학원비도 보태야 되고 집의 생활비도 보태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의 무거운 짐이죠.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임무라는 거죠. 기본적인 임무는 생색낼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돈 벌기가 그리 쉽습니까? 자기의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고 혼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스템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그 시스템에서 본인을 일으킬 수 있는 성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근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지금 제가 50대 초반인데 친구들 만나보면 벌써 이게 갈립니다. 명암이 쫙 갈린다고 하나요? 만났을 때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못된 상사 때문에, 못된 동료 때문에, 못된 후배 때문에, 나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잘못된 정치 때문에, 잘못된 구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된 학벌, 본인의 학벌 때문에, 본인의 혈연 지연이 났기 때문에, 뭐 이런 것만 해서 계속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어떻게든 이 난관을 극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런 노력을 할 거야. 난 이런 시도도 해볼 거야. 나는 이런 최선을 다해볼 거고, 난 정말 열정을 다 쏟고 나의 혼을 담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그 차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전자의 경우는 맨날 부정적이고 핑계거리 대고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난 이것을 헤쳐낼 거야.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할 거고 나의 혼을 담는 마음으로 나는 이것을 이겨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밖에서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당연히 힘들죠. 돌도끼 하나 들고 사슴 잡는 거와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이 그 어린애가 2는 2에서 9, 9, 80일까지 달달달달 외우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본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생색내는 것은 고생만 하고 대우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밖에서 돈 벌기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소하게 보상심리처럼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폭언하거나 이런 것들이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매사에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나는 이렇게 밖에서 고생하는데 아니 도대체 집에서 뭐 하지? 도대체 얘들은 공부 안 하고 뭐 하지? 그런 마음이 좀 갈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밖에서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